150쪽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뭐 생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있고,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다. 포텐셜 에너지는 주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말하는데, 활시위 당기고 이런 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화학 에너지는 이제 이런 연료 같은 거, 화석 연료나 아니면 음식물이라던가, 건전지에도 화학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건전지에는 전기 에너지가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건전지 안에 들어있는 그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애는 전자를 잘 주고 어떤 애는 전자를 잘 받고, 그래서 이런 거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로 저장했다가 전기 에너지를 뽑아 쓰는 거예요. 건전지는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가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아무튼 건전지는 전기 에너지 아니다. 일단은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 거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인 거 아셔야 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인 거 아셔야 됩니다. G는 보통 9.8을 쓰는데 문제에서 이제 10을 쓰라고 할 때도 있죠. 전기 에너지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다른 에너지로 쉽게 바꾸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로 열 에너지도 얻을 수가 있고, 전기 에너지로 빛 에너지 얻을 수 있고, 전기 에너지로 이제 운동 에너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전기 에너지는 VIT 요걸로 계산합니다.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전압을 얼마짜리 전압에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고 시간을 몇 초를 썼냐. 시간인데 초단위입니다. 초단위. 2는 VIT. 이거 뒤편에 나와요. 이거 2는 VIT 이 식구 알고 있어야 돼서 아셔야 되겠고요. 열 에너지는 이제 원자나 분자 진동 등과 같은 운동에 의한 에너지이다. 꼭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데, 하여튼 원자나 분자들이 열 받으면 그 진동이 되게 빠르게 됩니다. 그런 에너지고, 물체나 시스템 사이에서 이동하여 온도나 상태를 변하게 한다. 열 에너지가. 핵 에너지는 이제 핵에 저장된 에너지인데, 핵이 합쳐지거나 융합이죠. 쪼개질 때는 분열이고, 그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핵 융합이나 핵 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파동 에너지는 이제 빛이나 소리와 같은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이고요. 빛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빛도 파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요. 소리도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 전환. 번지 점프할 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제 떨어지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연소는 화학 에너지가 빛이나 열 에너지로 나오는 거고, 태양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건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충전하는 거구나. 그럼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줘서 충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는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연료가 가지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는데 쓰는 에너지 있죠. 자동차 운동 에너지를 25%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적이 사실은 25%, 목적이 운동하는 건데 운동 에너지가 25%밖에 못 써요. 나머지 75%는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열 에너지 형태로 사라지고, 배기가스나 이제 마찰을 해서 45% 사라지고, 여기 따뜻합니다. 나중에 엔진이 따뜻하다라는 거는 주변으로 열이 퍼져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20% 방출되고, 기타 에너지로 10% 방출되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저 차는 이제 25%가 되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원래 자동차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에너지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되죠. 열기관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온 열량이 Q1이에요. 그 중에 W는 E라는 거고,
요거는 남는 열 에너지 저열원으로 그냥 지나가는 건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Q1 공급된 열량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열원으로 빠져나가죠. 뭐 이게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열 효율을 계산하시려면 전체 Q1만큼의 에너지를 줬는데 일을 W만큼 해요. 곱하기 100 하면은 요게 이제 이거 퍼센트로 바꿀 때는 곱하기 100 하는 거고 안 바꿔도 되니까. 요러면 열 에너지 효율이 됩니다. 근데 봐봐요. W는 Q1-Q2잖아, 그쵸? W 대신에 이걸 쓴 겁니다. Q1-Q2.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약분해가지고 1이고요. 1-Q1분의 Q2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이렇게 써도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걸 많이 쓰면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라고 보통 말하는 거는 석유나 이런 거, 그런 연료를 집어넣어서 막 폭발시켜가지고 작동하는 게 엔진이고, 모터는 그냥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도 있고, 전기 모터도 있는 거죠. 둘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엔진 외에도 전동기가 있다. 엔진 외에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전지도 무겁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에 비하고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 비싼데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거죠. 에너지 효율. 왜냐면 출발을 해요. 출발은 전동기를 이용해서 연료를 절약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속 올라갈 때는 엔진을 써요. 근데 전동기가 보조해주면은 조금만 써도 되는 거지. 내려올 때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저장을 합니다. 건전지. 내려올 때. 그 다음에 정지할 때는 뭐 정지하는 거고요. 어찌됐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모터와 엔진이 같이 있어서 그 에너지 효율이 높다. 스마트 플러그 이런 것도 있고, LED 전구는 보편화됐죠. LED 전구 이런 거 다 LED 전구인데, LED 전구는 열 에너지로 소모되는 게 없어요. 형광등이나 이런 거는 열 에너지로 많이 소모되는 게 있는데, 백열 전구는 너무 심하고, LED 전구는 5%만 비대에너지로 백열 전구 같은 경우에는 바꾸고, 나머지는 이제 다 열 에너지 빠져나가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만져도 뜨겁지 않거든요. 뜨겁지 않은 거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게 적다라는 거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리고 에너지 표시 등급 1등급인 애가 제일 좋은 거고요. 숫자가 커지면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거죠.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자기가 쓰는 겁니다.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근데 액티브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고, 패시브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열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동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에너지 제로하우스,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를 화석연료 없이 친환경적으로 얻는 미래형 주택이 에너지 제로하우스입니다. 넘겨도 되지요. 자, 예제 볼게요. 열 효율이 0.2인 열기관에 Q1에 열을 공급하였더니 W만큼 일을 합니다. 그 다음 100줄의 열을 방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W는 얼마냐? Q1에서 100 빼면 되죠. 왜냐면 Q1은 W 플러스 100이니까 W는 Q1 100. Q1은 몇 줄이냐? 근데 여기가 0.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Q1분의
Q1 마이너스 100이 이게 0.2가 나와야 됩니다. 0.2.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 곱한 다음에 여기 아무튼 W가 400이면 전체 합하면 500이죠. 500분의 400 아닌데 400 이거 아닌데 너무 많은데 이게 아니라 W는 5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25면 되겠구나. 25면은 전체 준 열 에너지는 125인데 그러면은 5분의 1이 되니까 0.2가 되는 게 맞네요. 하여튼 Q1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했다가 빼면 이제 0.8 Q1은 100 이렇게 되네, 그죠? Q1은 0.8분의 100. 그러면은 125가 맞죠? 이해하세요? 이거 식 쓰는 거 이해하세요? 식 써가지고 꼭 풀어주시고. 네? 줄여달라고요? 자, 이제 보세요. 같은 열에너지 공급했는데 이 화살표가 굵은 게 많은 일을 한 거야. 열기관의 효율은 누가 높겠어요? A 열기관이 높은 거지. 왜냐면 얘 열기관 효율은 얘는 Q분의 WA고 얘는 Q분의 WB인데 WA가 얘가 더 크대잖아. 열기관의 효율은 당연히 A가 큰 거죠. 열기관 A, B가 방출한 열을 비교하시오. 그러면 뭐 이거 그림도 잘 나와 있는데 얘가 커야지. 일을 조금 하고요. 열에너지 많이 방출하니까. 같은 양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험관 A, B에 공급해야 할 일을 비교하시오. 그럼 B에 더 많이 공급해야지. A보다 B에 많이 공급해야지. 왜냐면 B가 일을 조금 해요. 열 효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많이 줘야지 얘랑 똑같이 일했을 거예요. 그래서 B가 더 많은 열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B에. 요거는 원래 물리 원시간에 배울 겁니다. 요거는 넘어가도 되고. 이것도 넘어가도 돼요. 이거까지는 넘어가셔도 되고. 문제 좀 빨리 풀어볼게요. 160에서 161쪽. 이거 같이 할게요. 여기 같이 하고요. 자, 힘껏 차올린 축구공은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위치 에너지는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고르시면 되겠네. 휘발유에는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 화학 에너지 디귿. 원자핵에는 핵 에너지가 있고요. 전류가 흐르는 거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있다라는 소리고, 리을, 디귿, 기역, 니은 고르시면 되고요. 자, 스피커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다.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소리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소리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전기다리미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연료, 연소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화학 에너지가 열 또는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다. 되시지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기억의 에너지 전환 한 가지 예를 들어라. 일단은 전기 에너지, 전지는 어떤 걸로 바꾸는 거냐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 전등은 빛 에너지로 바꾸겠죠. 그래서 기억은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될 때는 뭐 이렇게 충전할 때 있죠. 충전할 때. 예, 건전지 같은 거 이제 전지를 충전할 때. 전지 충전.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는 태양 전지가 있습니다. 태양 전지. 태양 전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기억이 알맞은, 그러니까 100% 중에 45는 열 에너지로 쓰이고요. 기타 열 에너지로 쓰이는 게 요거야. 합쳐서 75니까 나머지 운동 에너지는 25% 쓰이겠지. 그 다음에 5번 잘 봐요. 네. 열기관의 효율 가. 효율은 500kJ이 들어가서 한일이 얼마지? 한일? 360이니까 140이죠, 그쵸? 들어간 것분에 한일 퍼센트가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고, 여기 지워지고요. 예. 140을 5로 나누면 되네요. 그러면은 28%. 나의 열기관이 방출한 열은 몇 킬로줄이냐? 500kJ 중에 200은 일을 하는데 썼고요. 나머지 300kJ이 방출될 겁니다. 가의 열기관이 560kJ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공급해줘야 하는 이 열은 얼마냐? 뭐 비례식을 써도 되고요. 비례식을 써도 되고 효율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열기관의 효율은 5분의 1이네. 5분의 1, 그쵸? 열기관의 효율이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그 중에 5분의 2는 일하는 데 쓰는 건데 그게 560이 되겠네요. 네모는 560을 2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쵸? 틀린 거 없죠? 계산하시면 되는데 280이죠? 280 곱하기 5 하면 되네요. 1400. 뭐 1400kJ는 아니네. 왜 아니지? 답이. 가에서 하는 거구나. 내가 나를 계산했군요. 미안해요. 미안해. 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나를 했어요. 미안해요. 미안. 나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가는 28% 구했기 때문에 공급해줘야 되는 공급해주는 열분의 한 일 곱하기 100 하면은 28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그러면은 Q는 28분의 560 곱하기 100. 이거 2배네, 2배. 2000kJ. 2000kJ. 나의 열기관이 방출한 열이 900kJ일 때 외부의 한일은 몇 kJ이냐? 600kJ일 때. 600kJ이면 2배니까 한일은 400kJ 되겠네요. 그러니까 방출하는 열이 지금 300일 때 200kJ 일을 하거든요. 600kJ면은 400kJ 일을 합니다.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A에서 C가 1분 동안 한 일의 양을 등호 또는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계산해야겠네요. 그 열 효율이 25면 버려지는 일이 750이 돼. 여기에 이제 4분의 1이 이건데 4분의 3이면은 한 열 효율이니까 그 한일, 여기 한일 쓰면 되겠다. 한일은 4분의 3이 이거니까 한일은 250이겠네요. 250 맞나요? 3분의 1 250 맞죠? 네. 그럼 열효율이 합쳐지면 공급한 열은 얘는 1000이고 그러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그 한일의 양을 구해야 되니까 요거는 200이고 200 공급한 열에서 버려지는 열 빼면은 한일이 나오죠. 요것도 200이네. 그래서 한일의 양은 A가 제일 크고요. B나 C는 같습니다. 근데 열 효율을 등호 또는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열 효율은 얘는 25% 써있고 500분의 200이니까 40이죠. 40 요거는 20 그러면 B가 제일 높고요. A 하시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니지 미안. A, C 이렇게 써요. 갖다가 여기 써야죠.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같은 시간 동안에 22제로 52제로의 열을 열기관에서 공급받아 작동하는 승용차와 트럭을 나타낸 것이다. 승용차의 열기관의 효율은 20%이고요. 트럭의 열기관 효율은 요거 중 요거다. 그러면 이제 이걸 100분의 24니까 24%예요. 승용차의 열기관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를 구하시오. 이거 중에 20%만 쓰고 0.2만 쓰고 16만큼은 방출되는 거죠. 16 이제로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20%니까 0.2만 이 중에 쓰는 거죠. 나머지는 열에너지 방출된다. 승용차 트럭 중 열기관의 열 효율이 더 좋은 것은 트럭이네. 트럭이 24% 구해놨네. 트럭이 더 큽니다. 트럭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과학기술 발달로 열기관의 열효율이 높이는 여러가지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효율의 100%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이유로 간단히 설명하라. 그러니까 열기관에서 마찰이나 배기가스로 열이 방출됩니다. 항상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열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르막길 주행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 전환 전동기와 엔진을 동시에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바뀌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바뀝니다. 내려올 때는 충전한다라고 했어요. 충전할 때. 내려올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바뀌었다가 화학 에너지로. 충전하는 거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예요. 자, 10번. 어떤 전구는 백열등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 LED죠, LED. LED 전구는 뜨겁지도 않아. 뜨겁지 않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게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기 제품 구입할 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그게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을 써야지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무엇을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스마트 플러그 말하는 거고요. 스마트 플러그.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를 화석 연료 없이 친환경적으로 얻는 미래형 주택. 그래서 액티브 하우스 이런 건데, 남쪽을 향해 큰 창을 만드는 거 괜찮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열이 쉽게 전달되는 구조의 창문을 이용한다. 아니고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그런 거 들어갈 수 있죠. 친환경 주택에 이거 넣을 수 있습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 만든다. 이거 괜찮습니다. 예. 기억적인 비율. 자, 여기 칸 채우고요. 168쪽. 원래 좀 빨리 해가지고 주입 단어도 나가려고 했는데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뒤에 있는 단어는 지금 보니까 중운고만 시험범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요일날 왔을 때 따로 하고요. 여기 다 마무리 할게요. 요 단어까지만 빨리 합시다. 물체 또는 시스템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시면 되고, 에너지에는 역학적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핵 에너지, 파동 에너지 등이 있다. 파동 에너지에는 이제 소리 에너지도 들어가는 거고요. 빛 에너지도 파동 에너지에 들어갑니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바꾸는 거고, 연소는 화학 에너지, 빛 에너지나 열 에너지를 바꾸는 거고요. 충전할 때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태양 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 새로 만들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기관이다. 열기관이에요. 열기관. 방출된 열 에너지와 하는 일이 있는데, Q1만큼 이제 들어가면은 QW, Q1이 Q2가 Q1이랑 같아야 된다.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요 시기 Q1의 에너지는 W랑 Q2 더한 값이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Q1분의 W인데, W는 Q1-Q2로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리막길 감속 운행할 때는 충전을 하고요. 오르막길이 나오면은 그 전동기와 전동기를 작동시켜요. 엔진과 함께. 그럼 연료를 줄일 수 있다.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를 화석연료 없이 사용하는 친환경 주택을 에너지 제로 하우스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 에너지 제로 하우스. 됐죠. 넘어가서 20에서 25번까지만 풀어보면 됩니다. 자, 20에서 25번 168쪽이에요. 하고 자, 대화하는 모습이다. 예, 옳은 학생,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를 등속 직선 운동시키는 능력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에너지는 이제 아니고요. 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긴 한데 에너지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면서 점점 소멸한다. 소멸하는 거 아니고 에너지 보존됩니다.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우리에게 유용한 에너지는 점점 감소해. 이거 맞는 이야기인데, 유용한 에너지는 사실 전기 에너지고요.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나. 근데 그런 게 열 에너지로 바뀌면 그거를 다시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형태로 바뀌면. 그래서 에너지는 그 소멸되는 건 아닌데 보존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용한 에너지, 화학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는 좀 아껴 써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 연소할 때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전지를 충전할 때입니다. 충전할 때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니은 맞네. 태양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 여기 빛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바뀐다. 맞네. 5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W는 얘가 더 많이 일을 했네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은 열을 공급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일을 많이 하니까 빠져나가는 애가 적은 거고요. 그럼 QB가 더 커야 되는 게 맞네요. 열 효율은 A가 B보다 좋다. 맞죠? A가 B보다 좋습니다. 같은 양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A보다 B에 더 많은 열을 공급해야 한다. 그것도 맞는 설명이죠. 왜냐면 얘는 일을 하는 게 적기 때문에 열을 많이 공급해 줘야지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나쁘면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이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Q1, Q2, W. 그럼 요거는 이제 뭐 45주 쓰면 되긴 하겠죠? 45주 맞나요? 45주 쓰면 되고, 요거 Q1이 요거니까
두 개 합하면 얘가 돼야 되니까, 그쵸? 근데 요런 애가 이제 이러면 몇 배죠? 그러면은 45줄 맞죠? 그 다음에 몇 배죠 저게? 8.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닌가요? 9. 딱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5로 나누면 9고 5로 나누면 60인가? 60? 3으로 나누면 3대 20. 3분의 20. 그럼 150을 3분의 20. 1000? 여기 나에 1000 들어가면 되고 105에 3분의 20. 3, 15. 700. 이렇게 하면 되죠. 효율이 같은 거 맞죠? 40.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다 합하면 되니까 이제 1045, 1745, 1번, 답은 1번이고요. 계산하시면 되고, 24번에 A, B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A로 일을 할 때 방출되는 열이 없다.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소비 효율이 1등급이다 하더라도 방출되는 열이 없을 수는 없고요. 같은 열을 공급하면 A가 B보다 많은 일을 한다. 맞고요. 얘가 1등급인 애가 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A보다 B에 더 많은 양의 열을 공급해 줘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효율이 높은 애는 열을 조금만 공급해 줘도 돼요. 효율이 낮은 애한테는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더 많은 어떤 에너지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오르막길, 내리막길. 내리막길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충전지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또 저장이 돼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 뒤에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전기 에너지 수송이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수송 생산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 직전에 하시는 게 좋겠고, 물론 이제 중원고는 이걸 해야 되는 거고, 다음 주에는 예고한 것처럼 휴강을 하긴 하고요. 근데 효민이는 지금 시험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화요일에 오셔야 되고, 목요일이군요. 목요일에 오시고,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험 범위가 다 너무 달라요. 각자 해야 되거든요. 내공예임 가져와서 각자 문제 풀고, 따로따로 수업을 좀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어디서 개념완성 일단 내공예임으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 개념완성 할게요.